네, 반갑습니다. 문주성입니다. 오늘은 고2 학생들 중에서 이번 기말고사에서 수1을 시험 보는 분들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등차 수열의 뻔한 얘기들은 전국에 있는 50만 명 학생들이 다 풀 수 있는 내용이고요. 오늘 제가 다뤄드릴 부분들은 등차 수열에서 좀 더 특수한 경우에서 어떻게 좀 더 효율적으로 풀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한번 같이 개념도 정리하시면서 심화 문제까지 풀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등차 수열에 대해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등차 수열은 학생들이 다 알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내용들은 너무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시면 이런 내용인 거지. 이런 수열들이 나열되어 있을 때요. 이런 수열들에 대해서 뒷항에서 앞항을 뺀 차, 이 차이가 항상 어떻다는 거죠? 일정하다는 게 등차 수열입니다. 이 일정한 값을 우리가 공차라고 했었고요. 이 공차를 D라고 표현을 했던 거죠. 값. 괜찮으시죠?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도 유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A3이라는 번째 수열을 알고 싶다면 우린 A 세 번째 수열은 A 첫 번째 수열에다가 공차를 하나, 두 번만 더하면 되니까 이 2D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일반항을 만들어 보신다는 n번장을 구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이 H1 첫 항에다가 공차를 n-1번만 더해버리면 나오게 되니까 AN에 관한 일반항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값. 괜찮으시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등차 수열이 조금 심화가 된다면, 좀 어렵게 나온다면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하나 확실한 건 이 공차는 상수라는 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상수. 그치? 공차는 상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실제로 전개해서 분배하시면 dn-d 플러스 a1이라는 어떤 식을 얻으실 수 있냐면 1차 함수를 얻으실 수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따라서 문제가 좀 어렵게 나온다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등차 수열을 1차 함수로 이해하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고 다양한 풀이법을 가져갈 수 있다, 그런 내용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이따 요거에 대한 문제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하나는 중요하게 봐주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아시다시피 뭐냐면 등차 중항이라는 게 있었죠. 그렇죠? 등차 중항이라고 하면 이 등차 수열을 이루는 어떤 수열이 있다고 한다면 이 수열 간에는 어떤 관계가 성립합니다. 어떤 관계가 성립하냐면 이런 식의 관계가 성립하겠죠.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얘가 AN이라면 등차 수열을 이루기 때문에 이 항은 AN에다가 공차만 한번 더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항도요. 공차를 한번 더해주면 되니까 요런 수열을 서술하실 수 있고요. 가운데 거를 2배한 2an 플러스 2d는 양쪽에 있는 수열을 둘이 더한 값과 어떻다? 같다. 이게 등차 중항이었던 거죠. 등차 중항을 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지수를 줄이시는데 사용하실 거예요. 값. 그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자, A, B, C가 등차 수열 이루고 있대요. 값.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2B는 뭐랑 똑같아? A 플러스 C랑 똑같기 때문에 이 2B 대신에 A 플러스 C를 쓰는 순간 이 B라는 미지수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미지수를 좀 줄이시는데 등차 중항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러면 등차 수열에 대한 심화 문제, 한번 AN에 대한 심화 문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수능 특강 등차 수열 부분 레벨 3의 1번 문제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면 첫 항이 마이너스 12래요. 첫 항이 마이너스 12면서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절대값 AL번째 항과 절대값 AM번째 항이 서로 같게 되는 이런 등차 수열의 공차와 LM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문제거든요. 한번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세요. 첫 항이 마이너스 12예요. 근데 얘가 공차가 음수라고 한번 해봐. 공차가 음수면 계속 떨어진다는 소리인 거거든.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게 된다면 절대값이 같은 값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쵸? 아예 없지. 왜냐하면 계속 절대값은 커지니까. 그럼 절대값이 같아지는 부분이 없다는 소리예요. 맞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공차가 양수라는 생각은 드셔야 될 겁니다. 각. 맞죠? 왜냐하면 공차가 양수니까 마이너스 12, 뭐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커지지 않겠습니까? 마이너스 2, 뭐 0,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뭔가 절대값이 같은 수가 나올 수 있잖아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라는 부분인 거죠. 각. 이해되셨나요? 문제는요? 그러면 이걸 실제로 계산을 하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차를 모르기 때문에 공차에 따라서 L과 M이 변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풀기 어려워요. 등차 수열의 심화 문제입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1차 함수의 방법으로 쓰신다면 좀 더 쉽고 다양한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난 처음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AN부터 만들어보자. AN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N-1 D가 될 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물론 D는 몇인지 모르죠. 하지만 얘를 전개해보시면 dn-d-12가 되니까 아 얘는 1차 함수인데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인 1차 함수를 그려보겠습니다. 값.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서 절대값을 할 거기 때문에 저도 어느 특정 x축에 의해서 얘가 어떻게 된다는 거 알고 있어? 대칭된다는 걸 아실 수 있겠죠. 얘가 지금 n인 겁니다. 절대값에 대한. 그럼 잘 보세요. 이제 시작해 볼게. 얘의 기울기는 d였습니다.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d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요. 특정 어떤 점에서 함수값이 같아지는 점이 있을 테니까 얘가 L번째, 얘가 N번째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값.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항 1을 넣게 되면 원래는 마이너스 12거든요. 하지만 얘는 절대값을 때린 값이기 때문에 12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값. 괜찮으시죠? 제가 이걸 강조한 이유는 여러분 바로 대칭성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이 말인 거죠. 이 L과 M은 서로 대칭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뭐에 대해서요? 요 점에 대해서요. 이 점이 뭐냐면 뭐 2분의 A 플러스 L, M 플러스 L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값.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런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순서쌍을 세릴 때 이 L 값만 잡는다면 M 값은 자동으로 결정된다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값. 왜? 대칭성에 의해서요. 값.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이제 나눠봅시다. 케이스를. D가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D가 1. D가 1이라는 건 얘 기울기가 1이라는 소리인 거거든. 그럼 얘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쵸? 그럼 잘 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는 x 변화분의 y 변화분이 서로 같다. 이 말이기 때문에 요 길이가 12가 된다는 건 얘 길이도 12가 되니까 대칭점이 13이 된다는 소린 거네요. 값. 이해되셨나요? 기울기를 쓸 테니까. 그러니까 L 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은 1부터 12까지가 가능해집니다. 선생님 그럼 M은요? M은 세릴 필요가 없지. 왜? L이 2면 M 값도 대칭성을 갖게 되는 거니까 자동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우리는 개수만 세리면 되는 거잖아. M이 몇인지 알 필요는 없잖아. 그치? 오케이. 그 다음 두 번째 D가 2라고 한번 해봅시다. D가 2. 기울기가 2입니다. 여러분. 기울기가 2라는 거는 X 변화분의 Y 변화분이 얘는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얘가 12면 얘가 자연스럽게 몇이어야 되죠? 그렇죠. 길이값이 6이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얘 값이 7이 되겠네요. 요 길이가 6이 될 테니까요. 값. 맞죠? 그러니까 L 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은 1부터 몇이에요? 6까지입니다. 6까지 값. 그쵸? 그 다음 세 번째 또 해봅시다. D가 몇일 때? D가 3일 때요. D가 3이면 기울기가 3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3이 돼야 되니까 12니까 요건 몇이 돼야 돼요? 4가 돼야 됩니다. 값. 맞죠? 그러니까 얘가 5가 되겠지. 이번에는 요 길이가 4가 돼야 되니까 1부터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맞지? 따라서 L이 될 수 있는 값은 1부터 몇 가지예요? 4까지입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요. D가 4인 케이스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4니까 이번엔 요게 3이 돼야 되니까 요 값이 4가 되니까 L이 취할 수 있는 값은 1부터 3까지가 되겠네요. 값. 공감하시죠? 그 다음 또 5번 D가 몇일 때 해볼까? 5일 때 해볼까요? D가 5일 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잘 봐. 기울기가 마이너스 5가 나왔는데 잘 보세요. 요 길이가 x라고 하시고 요 길이가 12거든 지금 값.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5라고 하시면 x가 얼마 나와야 되냐면 분수가 떠야 되거든요. 근데 요 값을 잘 봐. 요 값. 요 값은 L하고 M이 자연수기 때문에 2분의 5, 2분의 7 이런 건 되지만 나머지 5분의 몇 이런 건 뜰 수가 없습니다. 그쵸? 따라서 D는 안 되겠구나. 5일 때가. 그 다음 D가 6일 때는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6이니까 요 길이가 2가 돼야 되니까 이번엔 요 길이가 요 점의 좌표가 3이 되겠네요. 3. 가능해지겠죠. 따라서 L이 취할 수 있는 값은 1부터 2까지. 그 다음 여섯 번째 D가 몇일 때도 있어요? 그렇죠. 8일 때도 있겠죠. 8일 때. 왜냐하면 8이면 몇 분의 몇이야? 2분의 3이니까 2분의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요 길이가 2니까 얘가 몇이 되는 거예요? 값. 얘 똑같이 몇이야? 2분의 3이 될 테니까 얘도 L값이 얼마예요? 그러면 1부터 2까지 가능해지고요. 일곱 번째 D가 12일 때. 여덟 번째 D가 24일 때까지 가능하겠지. 왜냐면 24일 때면 기울기가 마이너스 24니까 맞죠? 요게 2분의 1분의 이렇게 되면 되는 거니까. 따라서 두 값 모두 L값이 취할 수 있는 값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순서성의 개수는 12, 6, 4, 3, 2, 2, 1, 1을 모두 더한 31이 정답이 된다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값. 괜찮으시죠? 이런 식으로 대칭성을 좀 이용하시면 굉장히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심화 문제들도요. 분명 기말고사 때 이번 중간고사 때 솔직히 변별력이 많이 없었잖아요. 시험이. 맞죠? 기말고사 때 분명히 어렵게 나올 테니까 등차 수열에 대한 일반항을 어렵게 냈을 때 어떻게 풀자? 그렇죠. 1참수로 풀 수 있는 능력을 조금 갖추고 있자. 그런 내용입니다. 그 다음 또 이제 SN에 대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차 수열의 합입니다. 이번에 같이 한번 보시죠. 등차 수열의 합도 분명 심화 문제에서 나올 수 있는 포인트가 한 2포인트 정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 등차 수열의 합 아시죠? 그 합을 물론 SN이라고 했었어요. 이 SN은 뜻이 뭐냐면 A1 플러스 A2 플러스 쭉 가서 어디까지? AN까지의 더한값을 SN이라고 했었는데 얘는 공식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2분의 항의 수 곱하기 첫 항 플러스 끝 항이라는 공식이 있었습니다. 괜찮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AN이라는 건 일반항 아까 했었죠? 첫 항에다가 n-1d를 더하게 되는 거니까 얘를 다시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등차 수열의 두 번째 식이 되겠죠. 2분의 n 곱하기 2a1 플러스 n-1 d 이렇게요. 값. 괜찮으시죠? 제가 우선 짚어드릴 포인트는 바로 여기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요. 자, 우리가 등차 수열에 어떤 뜻이 있었어. 무슨 말이냐면 등차 수열은 제가 조금만 더 써보면 이런 거지. 등차 수열이라 함은 이 맨 첫 항과 맨 끝 항의 합을 n번 곱한 다음에 나누기 2한 거였습니다. 괜찮죠? 근데 등차 수열은 잘 봐. 여기서 이만큼 d가 늘어날 거고요. 여기서 이만큼 d만큼 감소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두 번째 항과 n-1번째의 합도 어떻다? 첫 항과 끝 항의 합이 같습니다. 값.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첫 항과 끝 항의 합이 같다는 거예요. 뭐랑? 두 번째 항과 뒤에서 두 번째 항의 합까지요. 또 같은 방식으로 하게 되면 세 번째 항과 뒤에서의 세 번째 항이 합이 또 같다. 그 말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등차 수열의 합에서 그런 문제들이 가끔 있거든. 예를 들어서 첫 항하고 끝 항은 주지 않고 이 중간에 있는 값들을 줄 때가 많아요. 하지만 중간에 있는 값들도 대칭성을 이용하면 결론은 첫 항 플러스 끝 항과 합이 당연히 같다는 포인트 하나 잘 기억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설명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 SN이라는 것도 실제로 전개를 해보시면 이렇게 될 겁니다. n을 전개해서 또 넣어주면 2분의 dn제곱 맞죠? 또 전개하고 전개하시면 플러스 2a1 마이너스 dn이라는 식이 됩니다. 괜찮으시죠? 따라서 얘는 뭐다? 그렇죠. 2차 함수라는 생각이 또 드셔야 되겠죠. 어려운 문제에서는 분명 2차 함수로 접근할 겁니다. 값. 최고차의 개수가 2분의 d니까 이 2분의 d 공차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아래로 볼록할 수도 있고 위로 볼록할 수도 있는 케이스가 된다는 거죠. 값.
그래서 이참수로 접근하겠다 그런 내용 하나 있고요. 마지막 하나 짚어드릴 부분은 이 SN에서 AN을 구하는 과정인데요. 우리가 보통 SN에서 AN을 어떻게 구했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실제 정석으로는 SM-SM-1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AN을 구하게 됐었어요. 하지만 특별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뭐냐? 그거는 미분법을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아직 수투를 나가지 않은 학생이 있을 수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SN에서 AN을 쉽게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뭐냐면 SN을 미분하신 다음에요. 최고차항의 개수를 한번 빼주시는 거죠. 그러면 AN이 바로 나오게 됩니다. 값. 꼭 알아야 됩니까? 꼭 알아야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알고 계시면 좀 쉬울 뿐이죠.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게 아니라 바로 이 포인트입니다. 같이 보시면 이런 거죠. 실제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SN을 2n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1이라고 놔보고요. 또 다른 SN을 2n제곱 마이너스 3n이라고 놓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실제 SM-SM-1을 하시게 되면 AN 값이 어떻게 나오게 되냐면 4n-5라는 값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얘도 실제로 AN을 구해보신다면 4n-5라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 바로 SN의 상수항입니다. 이 SN은 상수항이 있게 되면 반드시 S1과 A1이 서로 달라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실제로 한번 해볼까요? 1을 넣어보시면 얼마냐면 0이죠. 0. 하지만 여기에 1을 넣어보신다면 마이너스 1입니다. 쌤, 그럴 때 누구를 따라야 되죠? 그럴 때는 S1을 따라 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AN은 n이 두 번째 항 2부터만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근데 상수항이 없잖아요. 상수항이 없으면 S1과 A1이 서로 같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실전 시험에서 제 생각에는 마지막 서술형 부분에서 분명 나올 겁니다. AN을 구하는 부분들이 등차 수열이든 등비 수열이든 AN을 유도하는 과정이 나올 텐데 등차 수열에서 나올 확률이 좀 높아요. 왜냐하면 이런 현상들 때문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서술을 하실 때 이런 식으로 n이 두 번째 항부터 AN을 따르게 된다라고 반드시 표기를 좀 해주셔야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럼 저랑은 이 등차 수열의 합을 이참수로 어떻게 접근해서 풀 수 있는지 한번 예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등차 수열의 합에 관한 심화 문제 풀이입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첫 항이 마이너스 30이면서 공차가 D인 어떤 등차 수열이 있는데요. 그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자, 공차는 3부터 30 사이에 있는 어떤 자연수고요. 포인트는 이거죠. 절대값이 서로 같아지는 구간이 생긴대요. 항에 대해서요. 이때 이 L, M이 두 자연수가 존재할 때 요 값 구하여라 그 말인 거죠. 조금 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한번 생각해봐. 공차가 마이너스 30이래요. 첫 항이 마이너스 30이고 공차가 양수니까 얘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커지는 그래프인 거죠.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커지는 그래프가 될 겁니다. 근데 AN이면 솔직히 손가락으로 세려서 풀 수 있는데 SN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더하고 계속 하실 겁니까? 못 풉니다. 이거는. 따라서 제 방식대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저는 실제로 SN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하나 확실한 건 이 SN은 공차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된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괜찮으시죠? 그리고 아까 해봤지만 이 SN은 실제로 구해보시면 2 곱하기 n에 2a1 플러스 n-1d이기 때문에 실제로 전개를 해보시면 2분의 dn제곱 플러스 2a1 마이너스 dn이라는 0,0을 지나는 함수가 될 겁니다. 괜찮으시죠? 그리고 나선 오케이, 절대값을 했기 때문에 우리도 절대값을 해보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이런 대칭성을 갖는 그래프를 얻으실 수 있다는 거죠. 오케이,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럼 잘 봐. 이제 시작해보자. 내가 이런 선을 하나 그어주시면 이 세 개의 값이 모두 어때요? 같아지는 현상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같아지는 값을 L이라고 놨고요. 그 다음에 같아지는 값을 L 플러스 7이라고 놨고 그 다음 같아지는 값을 M이라고 놓을 수 있습니다. 괜찮으시죠? 근데 이차함수를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물론
최대 최소를 구할 때도 있지만 대칭성을 쓰는 거거든요. 항상 무슨 말이냐면 자, 이 x는 몇인 이 그래프를 기준으로 대칭성을 갖기 때문에 0에서부터 L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도 L만큼 떨어져 있게 돼요. 따라서 이 값은 얼마냐면 2L 플러스 7이라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알았습니다. 뭘 알았나요? 아, 이차함수의 해를 알았어요. 0이랑 2L 플러스 7이래요. 값. 맞죠? 그럼 우린 SN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자, 2분의 D라는 값이 있을 텐데요. 해는 뭐죠? 해는 자연스럽게 N, 0이 있을 테니까. 그 다음 해는 뭐냐면 n-2l-7이라는 2차 함수식을 얻으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선 상수항이 없네요. 그치? 상수항이 없다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 A1이랑 S1이 서로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n에 1을 한번 대입하겠습니다. n에 1을 대입하시면 S1일 거고 S1은 마이너스 30이라는 걸 아까 문제에서 얻으실 수 있어요. 1을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면 이렇게 되겠네. 2분의 D 곱하기 얘가 1 넣으신 거니까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6. 다시 말하면 D 곱하기 마이너스 n 마이너스 3 맞죠? L이죠. L 요렇게요. 얘 값이 마이너스 30. 다시 말하면 D 곱하기 L 플러스 3이 얼마다? 30이라는 값을 얻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해보는 거야. 둘이 자연수잖아. 자연수 곱해서 30이니까 첫 번째 D가 몇일 때 D는 분명 30의 약수일 겁니다. 곱해서 30이 나와야 되니까. 근데 D는 3보다는 큰 숫자라고 했기 때문에 D가 처음에 5가 될 수 있어요. D가 5가 되면 L 플러스 3은 자연스럽게 6이 될 겁니다. 값. 괜찮으시죠? 두 번째 D가 6이 될 수도 있어요. D가 6이 되면 L 플러스 3이 5가 될 거고요. 자, 세 번째 D가 몇이 될 수도 있죠? 10이 될 수도 있죠. 10이 돼버리면 L 플러스 3은 얼마냐면 3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는 모순이죠. 왜? L 값은 자연수라며. 자연수인데 자연수에 3을 더했는데 어떻게 3이 나와? 맞죠? 따라서 이 두 케이스밖에 없는 경우로 확 줄어든다는 거지. 이차함수로 접근하게 되면요. 괜찮으시죠? 오케이.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이 부분 아시니까 좀 지울게요. 같이 한번 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 D가 5인 경우로 해봅시다. D가 5. 자, 첫 번째 케이스예요. D가 5입니다. D가 5고 L이 몇인 케이스냐면 L이 3인 케이스네요. 그럼 오케이. 얘는 3입니다. 그럼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10이고요. 값. 괜찮죠? 오, 그럼 얘는 얼마지? 3 넣으시니까 6에다가 13이네. 13. 값 맞죠? 그러니까 얘는 SN이 바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얼마? 2분의 5 곱하기 항이 아까 N 하나에다가 이번엔 얘가 13이니까 N-13 이 말인 거죠. 값. 괜찮으시죠? 오케이. 실제로 3을 한번 넣어봅시다. 3을 넣으면 이 함수 값이 얼마냐? 3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2분의 15 곱하기 3 넣으시면 마이너스 10이니까 얘가 얼마냐면 75네요. 절대값을 씌운 값이니까. 그러면 우리는 뭘 찾으면 돼? m값을 찾기 위해서는 함수값이 얼마? 75가 나오는 값을 찾기 위해서 얘 이퀄 75를 가져가 보시는 거죠. 맞죠? 그러면 m값은 얼마냐? 15라는 자연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얘가 15가 됩니다. 그럼 다 성립하네요. 따라서 D가 얼마? D가 5, L이 얼마? 3, M은 얼마? 15라는 값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괜찮으신가? 여기까지? 두 번째 케이스는 왜 안 돼요? 두 번째 케이스는 실제로 해보시면 M값이 자연수가 나오지 않아요. M은 자연수라 그러기 때문에 나가립니다. 따라서 결론만 마무리만 지어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쌤 AN 구해야 되잖아요. AN 구해야죠. SN이 얼마죠? SN이 2분의 5 곱하기 공차가 5였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N에 얘가 N- 얼마였냐면 13이었습니다. 맞죠? 그럼 끝났네. 얘 전개하시면 2분의 5N 제곱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분의 65N 이렇게 되니까 AN 바로 구하실 수 있죠. 물론 미분을 써볼까요? 미분을 써보시면 5N 마이너스 2분의 65가 될 겁니다. 값. 그 다음 몇을 빼줘야 돼? 최고차항도 한번 빼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5N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2분의 70인가요? 35가 될 겁니다. 값. 따라서 이제 구하라는 거는 A 몇? A3 플러스 A 얼마? A10 플러스 A 얼마? 15니까 대입만 하시면 식을 얻으실 수 있다. 그런 내용인 거네요. 값. 맞죠? 이번 기말고사에서도 분명 등차 수열의 합은 심화 과정으로 출제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겁니다.
한번 다시 직접 문제 풀어보시면서 본인 걸로 습득하시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